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고라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인데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람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2달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이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아빠는 결국 차량이 전복되어 버렸고 그 사고로 2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사이 시부모님께서 장례식장을 방문해 주셨고 시모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두운 얼굴을 하며 저를 바라보시는데 손에서 무언가가 느껴져 손바닥을 펼쳐봤더니 제 손에 쥐어진 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보았죠. 한꺼번에 2분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되겠니? 그러니 부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받아라.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지? 사돈 분들이 갑자기 세상 떠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나저나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들은 이게 다인 거야? 2분 다 그동안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구만.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네. 밥이나 먹어야 쓰겄다.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은 먹을만 하거든. 대충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든지 해라. 시모는 저에게 부의금이라며 구겨진 지폐 3만 원을 주셨어요. 저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보통 부의금을 봉투에 넣어 함에 넣지 않나요? 그런데 저에게 3만 원을 주셨던 시모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기분이 상하고 당장이라도 시모에게 달려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저희 부모님의 장례였기 때문에 최대한 안 좋은 감정을 억누른 채 화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부모님 영정사진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시모는 저를 바라보며 앉으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2분 다 생명보험이 들어있었다며? 방금 내 아들이 그러던데 사돈 어른이랑 안사돈 각각 3억씩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한테 직접 들어야 확실한 거니 너 입으로 얘기 좀 해봐라. 정말 3억씩 나오는 거니? 그럼 총 6억인데 그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 이게 웬 떡이니? 그렇잖아도 이번에 시애미가 살면서 평생 소원이 있었거든.
이참에 우리 집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 것 같니? 너희 집이랑 우리 집 합치고 사돈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금 6억으로 우리 이번에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얘기하나 그때 얘기하나 그게 다르진 않잖아. 48평 정도면 같이 사는 거 그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강뷰가 보이는 곳으로 이참에 이사 가는 게 어떻겠니? 모자란 부분은 대출 조금 더 받아서 가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준다면 이거 하나는 꼭 약속 지키마.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해줄게. 당연히 삼시세끼까지 포함이지.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참에 집 좀 넓히면 좋잖아.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라고. 돈이 돈을 펀다는 거다. 그동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참에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창밖에 보이는 한강을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니? 이럴 때 며느리 덕도 좀 보면 좋잖아. 내 말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세상 떠난 너희 사돈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동시에 세상 떠난 게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니까. 한 분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었어 봐라. 그럼 그 돈 전부 다 병원비로 나갔었을 텐데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돈 나갈 필요도 없고 힘들게 평수발 들지 않아도 되잖아. 제일 깔끔하게 잘 떠나신 거야. 듣자 하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제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앉아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분위기 파악하시면서 입을 여셔야죠. 어떻게 부모를 두 분 다 동시에 잃은 저에게 돈 얘기부터 꺼낼 수가 있는지 어머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실 거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 3만 원도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장례식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바라시는 건 정말 많으시네요. 어머님이랑 제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애미 부탁을 안 들어주겠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앞뒤가 꽉 막혀 있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상태를 좀 보세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아무리 부모를 잃은 충격이 크다고 해도 나는 시애미인데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말이 되니?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니까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당신은 이런 상황에 돈 얘기를 꼭 해야만 했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문제인데 정말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들 관짝을 48평으로 해주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 시모는 제 앞에서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시모의 말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분노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급하게 자리를 피해 시부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꼭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야만 해? 일단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누구보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오자마자 뭘 주셨는지 알아? 펴지지 않을 정도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더라. 장례식장 한두 번 다니신 것도 아니실 텐데 왜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까? 우리 집안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열을 올리지 않고 힘들게 참고 있었어. 부모님 장례식이니까. 그런데 맨정신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나한테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보험금 나온 걸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당신 앞에서 웃으면서 설득시키려 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하더니 점점 말수가 줄었고 결국 남편도 장례식장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과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가 끝이 나는 동안 남편은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이 집안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거였고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확고해진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미련 같은 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아직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시했는데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앞으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난 날 저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만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상을 한 상 가득 차려두신 채 뭐가 그리 기분이 좋으신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비틀거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저는 불쾌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그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올리셨네요. 너는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닮았네 했더니
너희 안 써둔 눈빛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마 성격도 거의 비슷했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까지 성격을 버린다더니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다. 너는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눈을 치켜 세우고 있어? 너는 내가 우습니?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더 막 나가려 들고 있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보였던 행동에 대해 무릎 꿇고 손이 팔이 되도록 빌어라. 뭐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가셨으면서 저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사람한테 이혼 통보하려고 온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만 사인하면 돼. 그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당신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는 전혀 그럴 생각 없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상처는 우리가 더 크게 받았다는 거 몰라? 대화를 하다 보면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워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우리 엄마가 한강뷰에서 살고 싶다고 말도 못해? 그래, 내 아들 잘한다. 나도 이참에 한번 그런 곳에 살아보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 돈 어차피 통장에서 썩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시엠이 손 좀 들어달라고 했던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난리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시엠이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는 거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뼈도 못 죽였어.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나한테 사과부터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발도 들이지 못할 줄 알아. 알겠니? 아들, 너도 제대로 된 사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참에 확실하게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돼. 시모와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술 기운을 빌려 더욱더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조용하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부모와 남편을 무시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가 싸던 짐들을 빼앗아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니냐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성격은 조용하고 항상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면서 많은 사랑을 줬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진 그랬었죠.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가 항상 뒤에서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싸움을 부추겼었죠. 하지만 항상 서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갔었지만 남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싸놓은 짐을 공중으로 던져버렸을 때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미 남편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는 미련도 없었어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 던져버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갈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집에서 나가려는데 시모가 가길 어딜 가냐고 제 뒷머리를 잡아 패대기를 쳤네요. 참을 만큼 참아왔던 저는 결국 시모를 미친 척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로 시모를 들이받아 버리자 남편은 넘어진 자기 엄마를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현관문을 활짝 연 뒤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는지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모는 죽겠다면서 남편 보고 저를 잡으라고 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당할까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한 시모는 이혼만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이라는 게 시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변호사는 그동안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과 남편이 보였던 모습들을 봤을 때 제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들어갈 시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려 했었고 더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던 상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원래 시부모님께선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단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공가가 되어버려 처분하려 하자 시모는 항상 식당이 작다고 불만을 가지셨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상가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려 하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 당연히 상처되는 말도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몸싸움도 생기는 건데 그걸 식당이랑 엮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건 우리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가뜩이나 요즘 손님들도 안 와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는데 월세를 받겠다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 아들과 이혼을 해도 식당은 계속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족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저 인간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요. 저희 가족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지 진심으로 대해준 적은 없었잖아요.
막상 제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불리해진 거 같으세요?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이번 달까지 월세 맞춰주지 않으면 당장 상가 뺄 테니 무조건 자금 마련해 두세요. 당신 집안이 망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저는 지금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저에게 월세를 줘야 된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사정을 일절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제공받아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포의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시모에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 않았네요.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남편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둘의 문제이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월세를 내면서 식당을 운영해? 당신도 봤잖아.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월세까지 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동안 함께했던 정도 무시 못하는데 이건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미 나랑 남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사정까지 봐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게 누가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 그 난리를 치래? 당신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당신도 그때 내 편이 아닌 어머님 편을 들어줬잖아. 그 상황은 누구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했던 거라고.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없는 거 알아? 나는 절대로 당신 집안 식구들을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솔직하게 얘기할게. 식당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까지 회사 그만두고 부모님 돕고 있는 거 알지? 인건비 한 명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우리 부모님 식당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압류 스티커 붙었어. 부모님께서 돈 좀 만져보시겠다고 아파트 보증금 빼서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꽤 어려워졌나 봐. 원금도 못 찾고 있다고 하셨어.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엄마는 한강뷰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셔서 큰 거 한탕 해보려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와버린 거야. 아무리 우리가 좋지 않게 끝났어도 인간적으로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소? 오죽했으면 나까지 찾아왔겠냐고. 제발 부탁이야. 식당은 건들지 말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건 당신 집안 사정이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마음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당장 식당 빼줬으면 좋겠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강뷰?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네. 그런 거에 눈이 멀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있을 때 잘하라고 했지? 배가 불러서 앞뒤 안 가리고 덤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을 왜 제가 봐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두 귀를 닫아 버렸고 결국 그 사람들은 식당 운영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월세를 주는 것보단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까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무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지만 그동안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갈 때는 살갑게 행동했다가 원하는 걸 얻으면 차갑게 돌변하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배려조차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를 막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큰 실망을 안겨 주었었죠. 현재 남편과 저는 이혼한 상태이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은 뒤 법적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남은 인생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제 전 남편이 돈을 빌리러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은 상태라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움보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었고 보란 듯이 저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는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